같은 요구였습니다. 같은 대상이었고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달랐던 건 딱 하나, 누가 말했느냐였습니다. 1년 전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을 때 민주당 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했고 청와대 역시 논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요구에 붙은 이름은 자기 정치, 그리고 반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민석 대표가 같은 요구를 합니다.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했고 직함도 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걸 자기 정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일련의 시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차 안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대통령 대면 제청, 관행 대신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형식만 놓고 보면 절차 위반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의미가 분명합니다. 관행을 깬 쪽이 사법부이고 그 관행의 상대방이 대통령입니다. 여기까지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여당 대표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새로운 요구가 아닙니다. 재탕입니다. 1년 전에 이미 나왔던 요구고 그때 그 요구를 눌렀던 쪽이 지금의 여권 주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문제를 먼저 제기한 사람은 반명으로 분류됐고 그 제기를 막은 사람들은 1년 뒤 더 커진 문제 앞에서 더 큰 목소리로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청 갈등이라던가 반명이라던가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죠.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현재 상황은 밖에서 조희대라면 안에서는 김민석입니다. 바로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김민석 대표가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 공제 축소를 두고 사실상 증세 성격이 있다. 세 부담 변화가 전월세 시장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걸 역할 분담이라고 봤습니다. 당은 민심을 대변하는 척하고 정부는 경청하는 척하고 적당히 조정하는 그림. 정치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니까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른 부담이 전월세 시장으로 전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조율의 언어가 아닙니다. 반박의 언어입니다. 그렇게 친명, 반명, 대통령 지키기, 당청 갈등을 이야기하더니 새 대표가 되자마자 당청이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본인인 스스로 자초했다고 봅니다. 정청래는 연동형 선거제도 선언 때도 이재명 말이면 옳다라고 바로 자신이 주장하던 것을 철회하는 등 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친명이 반명으로 몰아세우며 지금은 반명, 명청대전으로 몰아버렸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 정상적인 일이 불과 얼마 전 전당대회에서는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 같은 시기에 벌어진 두 장면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친명의 대표주자로 불렸던 인사는 정부안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반대로 친정청래로 분류되던 쪽에서는 정부 세제안을 두고 이재명표, 민생개혁안으로 손색이 없다. 방향이 맞으니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안을 지키자는 쪽이 반명 취급을 받았고 정부안을 손보겠다는 쪽이 친명의 간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친명이라는 말은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까? 정책이 기준이었다면 이런 역전이 나올 수 없습니다. 노선이 기준이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누가 대통령과 더 가까워 보이느냐. 그건 내용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바뀝니다. 아주 쉽게 바뀝니다. 전당대회 내내 반복된 문장이 있었습니다. 정청래가 다른 말을 하면 대통령 흔들기,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을 하면 소신. 같은 행동에 다른 이름을 붙이는 정치를 몇 달 동안 했습니다. 그 청구서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저는 의외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당내 인사들을 줄 세우면 당장은 대통령이 강해 보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건 지지가 아니라 경쟁입니다. 권력을 얻기 전에 충성 경쟁입니다. 문제는 그중 한 사람이 실제로 권력을 쥔 다음입니다. 당대표가 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도 자기 계산이 생깁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있고 수도권 민심이 있고 자기 지지 기반이 있고 그 이후의 정치적 미래가 있습니다. 권력을 얻기 전에 충성 경쟁과 권력을 얻은 뒤의 권력 관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자는 대통령을 향하고 후자는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선거 전에는 모두가 이재명의 뜻을 말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가장 먼저 튀어나온 건 이재명의 뜻이 아니라 김민석의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서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지표도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8월 17일 발표한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3.0%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 기준 취임 이후 최저치이고 5주 연속 하락입니다. 호남을 제외하면 30%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지율 숫자 하나로 레임덕을 단정하는 건 성급하다고 봅니다. 지지율은 오르내립니다. 이 정도 수치에서 반등한 정부도 많습니다. 레임덕의 본질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이 몇 명 늘었느냐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정치 세력이 대통령의 의중보다 자기 정치적 이해를 먼저 계산하기 시작하는가입니다. 그 계산이 시작되면 구심력이 풀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 정확히 그겁니다. 당에서는 대표가 정부안을 수정하겠다고 하고 청와대는 그 대표의 핵심 우려에 공개적으로 다른 판단을 내놓고 사법부에서는 새로운 정면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레임덕이 확정됐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인해 코어 지지층이 멀어지고 점점 정부의 정책과 비전에 관심을 끊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여기저기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레임덕의 신호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초기 신호를 의심하는 것이 과한 질문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부가 반복해서 이야기해온 목표가 있습니다. 구조적 다수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안고 더 안정적인 정치적 다수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다수를 만드는 방법은 사실 하나뿐입니다. 잘해서 다시 선택받는 것, 상대를 밀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편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단순한 원리를 놔두고 친명과 반명을 가르고 다른 목소리를 주변부로 밀어내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당내 질서를 새로 짜려고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친명이라고 세워놓은 당대표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1년 전에 정리할 수 있었던 조이대 문제는 더 커져서 대통령 앞에 돌아왔습니다. 역사는 비슷한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권력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며 견제하는 사람을 밀어내고 더 오래 가겠다며 자기 편만 남기고 더 강해지겠다며 다른 목소리를 지우려 했던 권력은 바로 그 순간부터 안에서부터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기려고 판을 고치는 순간 왜 국민에게 선택받아야 하는지를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구조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선택받을 이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조적 다수의 정치가 민주당을 실제로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내부의 갈등과 견제를 키우면서 스스로 구심력을 허물고 있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